자, 선생님 방송은 2017년 3월 22일, 3월의 네 번째 목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네, 3월의 네 번째 수요일 아침 시황 시작할까요?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주십시오.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주시고요. 소리 체크 되면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아우, 잘 들리시네요. 5번이 아니라 2번인데.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VIP방과 공개방송 같이 다 들리시는 것 같기 때문에 아침 시황 바로 시작할게요. 자, 금요일 이슈 수요일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일단 미증시를 먼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미증시 먼저 갑니다. 자, 다우지수 연봉 형태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연봉 형태는 윗꼬리가 달립니다. 저기 윗꼬리가 좀 달렸네요. 21,169.11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종가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약 50포인트 정도 떨어진 건가요? 21,169에서 맞죠? 네. 2600이니까 500포인트 빠졌군요. 이번 달에만 올해만 500포인트 정도가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빠졌을까요? 궁금하죠. 찾아봅니다. 자, 일단은 월봉까지 갈게요. 월봉 형태로 가시게 되면 어떤 모습 나타나느냐. 윗꼬리 음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냥 음봉인데 지난달까지 강하게 상승 나와줬고 이제 이격이 컸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음봉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인 캔들 형태 만든다라고는 해서 이 편 끌어올리면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자, 주봉상 그림 보시면 이번 주 내려와요. 근데 급락까지는 아닌 것 같고 2017년 들어서면서 조금 빠졌던 2016년 말 17년 초 정도의 일부 조정이 있었던 형태. 이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정도 2500포인트 전후에서의 지지라인을 만들어준다라면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내용을 봐야겠죠. 일봉으로 가신다라면 좀 많이 빠집니다. 2평 밑에 이하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2600포인트에서 역시 1월달에 하락 나왔던 위치랑 유사해요. 2평 이하 조정 받고 좀 빠졌던 자리. 그런데 이렇게 빠진 이후에도 횡보나오고 올라간 적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려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지라인을 만들지 못 만들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확인을 할 시기가 언제 오느냐? 이번 주 중에 되겠죠. 그리고 뉴스 내용 보고 왜 빠졌는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입니다. 계속 올라오던 중에 연간 기준 윗꼬리가 좀 달립니다. 월봉도 마찬가지. 다우랑 비슷하죠? 다우나 나스닥은 비슷해요. 그림이. 그죠? 티가 안 나요. 나스닥 주봉 형태도 역시 빠졌고 일봉도 빠졌는데 자, 이제 내용으로 갑니다. 왜 빠졌느냐 그러면. 다우와 나스닥이 같이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다음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나오고 기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질 수 있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뉴욕 마감 뉴스 봅니다. 최악의 하루. 다우 나스닥 작년 9월 이후 최대 추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뉴욕 증시가 최악의 하루를 보였다고 해요. 3대 주요 지수가 1% 이상 추락을 했어요. 은행주들이 국채 수익률 하락의 압박으로 급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우가 1.14% 하락 나왔고요. S&P 1.24. 금융업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S&P 500 지수는 최다 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기. 지난주에 여기 표시할게요. 지난주 이후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국채 수익률 때문이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15일날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기존의 점진적 금리 인상 속도를 고수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올린다 하니까 그래 확실하게 올리겠지 했는데 요만큼 올린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보너스를 받잖아요. 이번에 보너스가 한 100만 나올 것 같았는데 5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근데 100만 나올 줄 알고 해외여행을 질러놨어요. 큰일 났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금융업종이 하락이 나왔고 연관해서 전반적인 주주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유 정확하죠? 자, 일반적으로 낮은 국채 수익률은 대출이자의 하락을 이끌고 금융주, 은행주에 타격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금융주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1.8%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9월 이후 최대 낙폭이에요. 9.7인치 아이패드 신제품 발표한 애플이 사상 최고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하락이 나왔어요. 국채 수익률은 3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고요. 오바마 케어를 폐지 대체하는 트럼프죠. 못하네. 트럼프 케어의 국회 통과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안 올려가지고 실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전체 다 끌어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가요. 2년 만기,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과 스프레드가 1.16% 줄었다. 2월 말 이후 최저라고 나옵니다. 트럼프 케어의 하원 통과를 위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케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23일날 실시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야 되느냐? 23일날에 국회 표결이 진행이 되는데 이 표결에서 통과될 거냐 부결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23일입니다. 얼마 남았죠?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나오겠죠? 23일이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늦죠. 그래서 이번 주말 그 다음 주에 미증시가 좀 더 반등이 나올 거냐 하락이 나올 거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시기가 될 겁니다. 달러 하락. 프랑스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중도 우파 후보인 에마뉴엘 마크통이 완승을 거뒀다는 소식이 유로가 강세를 보입니다. 유로화는 오르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마크통인가요? 마크롱인가요? 마카롱도 아니고 마크롱은 첫 대선 TV 토론 직후 여론조사에서 29%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연합 탈퇴 등을 내세우고 있는 극우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은 19%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30%대 막 나오고 하는데 20%대 후반 우세하다라고 나오네요. 비율로 나오는 거니까 1위와 2위의 차이가 1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강세를 보였다. 뭐 이제 독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뭐 2배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죠. 국제유가 하락 나옵니다. 미국 원유 재고량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우려감 때문에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4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어렵죠? WTI 88센트 빠지면 47달러대. WTI가 11월 이후 최저 수준 만기 청산됩니다. 5월 WTI는 48.24로 장을 마감했다. 48달러 후반대 보시면 돼요. 그냥 48달러 마감을 했고 브렌트유 봐야겠죠? 66센트 빠집니다. 50.96달러. 50달러를 다시 깨나요? 50달러를 중심으로 위아래 파동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들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 3가지 정도의 안전자산이 있죠. 달러, 유가, 금값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기준 봤을 때 3개 다 빠지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한 2개가 빠지면 1개 정도 올라가게 되고 1개가 강하게 밀리면 2개 정도 올라가게 되고 이런 비율로 움직여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떨어져도 국제금값은 올라갔다라고 나오죠. 유가 하락 나왔으니까 유가와 달러가 빠졌으니까 금값 정도는 일부는 상승 나와줘야 돼요. 4월물 금값이 온스당 12.5달러 상승하면서 1246.50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금을 사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올라가고 있고 빠지고 있고 그런 게 있다. 영향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랑스 대선 후보 토론 아까 얘기했죠? 에마뉴엘 마크롱이 29% 가장 높은 선호도 얘기 나왔고요. 달러 약세. 자, 전 세계 증시입니다. 상해 종합과 항생을 빼고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미증시가 하락폭이 큽니다. 다우, 나스닥, S&P가 1%포인트 이상 빠졌다고 했는데 그걸 보여줍니다.
전강 후약입니다. 시간의 아침에 지금 떠서 시작해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것 같더니 쭉 빠집니다. 애플 9.7인치였나요? 아이패드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빠진다. 쭉 빠집니다.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죠. 전강 후약에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잘 갔었는데 코스피가 2078포인트까지 가고 코스닥 609포인트에서 버텼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피에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이번에도 뭐 대박 날 수 있다. 증시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약간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니케이 약간 빠졌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꽤 많이 빠졌네요. 0.75%가량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전반적인 조정이 좀 있었다. 상해 항생 빼고는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기억 안 나시죠? 원래 다 그렇습니다. 아까 들었는데 뭐였더라? 네,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은행주의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은행주의 하락이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떨어졌다. 아셨죠? 기억나시죠 이제?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보고요. 뉴스들을 주르륵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연봉지수 신고가를 향해 가나요? 2200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럴 것만 같은 분위기. 상승세 이어지죠. 쭉쭉 올라갑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힘입어 상승했는데 전거래일에 미증시 빠졌으니까 좀 찝찝하겠네요. 코스피 월봉 형태 양봉 뻗어갑니다. 윗꼬리가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봉상 그림 보시기에는 전고점에 근접합니다. 2200포인트 근접해주면서 돌파만 나오면 더 갈 것 같은데 미증시 마감이 하락이었기 때문에 좀 찝합니다.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쵸? 좀 어려워 보여요. 일봉상 그림 본다라면 잘 가는 가운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코스피가 상승이 나올 때 코스피 지수가 갭으로 뛰어가지고 막 날아간 건 아니죠. 올라갔다가 이평권을 올리고 버티고 쉬었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전거래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와도 2100포인트 후반선 중반 이상 2160 정도 이상에서 유지가 되면 버텨내면 다시 힘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증시 빠졌다고 하더라도 2160포인트 정도까지만 조정을 받고 크게 안 빠지면 다시 이평의 지지를 받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쵸? 네. 자,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600 이하 뭐죠? 땡큐.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600 이하는 땡큐인데 600 밑으로 또 안 빠져요. 또 안 빠집니다. 장미대선이라고 하죠. 이번에 원래 뭐 벚꽃 대선을 하느냐 했었는데 벚꽃 대선은 지나갔고 이제 장미 대선입니다. 4월은 벚꽃 시즌, 5월은 장미 시즌. 저기 땡땡 랜드 이런 데 가시면 E 랜드, L 월드 이런 데 가시면 장미 축제 하잖아요. 5월 달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의 달에 장미꽃이 피기 만개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장미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진행을 합니다. 5월 9일로 확정됐죠. 일정이. 올해 코스닥의 상승을 기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대선입니다. 근데 그게 연말에서 상반기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상반기로 바뀐 이후에 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코스닥은 이미 2200 정고점에 근접해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돌파 나오고 급등나면 더 좋죠. 더 좋겠지만 그 상승은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신고가 나오면서.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안 가나요? 왜 이렇게 빠지나요? 언제쯤 갈까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바닥에서 크게 이탈 안 나오고 유지를 하고 있고 버티고 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양호합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월간 기준 보셔도 역시 버팀목이 여기 만들어지죠. 위치라거나 시기라거나 구간 흐름 봐도 역시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고요. 잘 버틸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700 뚫고 800 가지면 땡큐 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3월이니까 4월과 5월까지 해서 두 달 동안에 800까지 당장 올라가느냐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600 이하가 바닥이었다라고 보고 기대해 볼 만하다. 주봉상 그림 보시면 내려왔었죠. 2주 전에 양봉으로 끌어올렸고 지난주에 저항, 이번 주에 저항받는 것 같으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쵸? 기대가 됩니다. 조금. 코스닥 일봉 형태를 보셔도 수렴하고 있고 깨고 무너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버텨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지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버텨봅시다.
자, 그래서 지수 움직임 보시면 코스피는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미증시 영향으로 좀 빠질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 밑으로 안 깨지고 있기 때문에 600포인트 선에 유지를 하고 버팀목을 이어주면, 만들어지고 계속 유지해주면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뉴스로 갑니다. 시간은 8시 35분. 시간 참 잘 갑니다. 네. 잠깐 했는데 금방 가죠. 기사를 몇 개를 가져왔느냐. 자, 뉴스를 제가 10개를 가져왔습니다. 딱 10개. 딱 10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배분을 잘해야겠죠. 마이크 넘겨주는 시간이 58분이니까 약 23분 정도, 한 기사당 2분 정도 잡으면 넉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코스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요. 잘못 눌렀네. 그 코스피가 이제 2000포인트대 돌파 나오고요. 정고점 돌파할 것이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상방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할 거다, 돌파할 거다,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끌어올리게 하려고 하고, 그 무슨 고수들, 시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거, 그분들이, 앞서 나가는 분들이 대세상승 시작입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 코스피가 전고점 돌파할 것이고 박스권 돌파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팅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스권 돌파 기대의 주식, 신용, 대차 거래도 증가세. 올 들어서 융자 잔액이 3,400을 늘었대요. NH 증가세, 가팔라, 키움 등 대형사 100에서 500억을 늘어 기관 공매도 대차가 잔액이 무려 44%가 증가합니다. 그쵸? 뒷북 투자 손실 우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흔히 그렇죠. 초기에 선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이하 1900, 1800 이런 자리 왔을 때, 그때 잡고 이제 상승시켜서 2100포인트, 200포인트 근접했을 때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막 올라가서 정고점 부근이라거나, 아니면 신고가만 나오면 그때 막 따라 들어갑니다. 그때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신용과 대차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나 화면이 안 보이시면 F5 눌러주시고, 새로 고침 재접속 해주세요. 됐습니다. 국내 증시의 박스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용거래 증가했다고 얘기 나와줬고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용 대차 거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 나옵니다. 그쵸? 어, 21일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주식 신용융자 잔액이 지난 17일 7조 1127억 원 규모로 지난해 말 6조 7천억에 비해서 5%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코스피에 상당히 베팅을 하고 비중을 크게 신다라거나 종목들에서 신용 미술 막 쓴다거나 그런 일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요.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매도형 대차거래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대차거래 잔액이 67조 2200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자,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신고가를 나오고 추가 상승 나오고 돌파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막 끌어올리고 있다라면, 위로 찍고 있다라면, 오히려 반대로 빠질 확률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을 베팅하는 거예요. 해치 거래라고 하죠, 흔히.
해지 거래를 하거나 양방을 투자에 베팅을 하면서 지금 상방을 베팅을 주면서 막 가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 반대로 무너질 확률도 생기죠. 커지죠. 그런 압박도 커집니다. 거기에 하방으로 베팅을 해놓고 무너지게 되면 크게 먹겠다 이거예요. 그쪽 양방향으로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나타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더 길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입니다. 최고가입니다. 에탄올 스텝업 ES 투자. 왜요? 그게 뭔데요? 자, 만기 전까지 삼성전자 주가 하락하지 않으면 50에서 60%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스텝업형 주가 연계 증권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상품의 그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걸 보셔야 돼요. 가입하신 분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대다수 투자자들이 가입하는 스텝 다운형 ELS입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당시 주가 대비 일정 수준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 그런데 반대로 스텝형 ELS는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았을 경우 수익을 지급합니다. 그죠? 가격이 오르지 말아야 돼요. 조정이 나올 때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기초자산을 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말아먹게 생겼다는 얘기죠.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텝업 ELS 펀드의 발행 잔액이라거나 금액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증권 2016년 7월 달에 했던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또 있죠. 8월 달에 한 게 있었고 거의 대신증권에서 많이 했네요. 대신과 동부증권 발행을 많이 했는데 발행했던 금액들을 보시면 발행 잔액이 3천억, 2,500억, 3억, 4억, 7억, 8억, 1,500, 200만에 4억. 그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다행히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쪽에 금액이 크게 들어가 있다라면은 이거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실이 클 테지만 발행 잔액을 보시게 되면 금액을 보시게 되면 뭐 3억, 4억에다가 10억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그나마 한 2, 3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자, 21일 키스 채권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대신증권이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 코스피 200 기초자산을 하는 3년 만기 공모형 스텝업 ELS 8건 20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20억이에요. 네, 20억. 다행이다. 다행은 아니죠. 잡은 사람들, 사신 분들은 또 걱정이 될 텐데 그나마 이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겁니다. 많지 않으시겠네요. 여기 없을 수도 있겠어요. 코스피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하면서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빠지라고 하기도 그런 게 삼성전자 빠지면 코스피 추락할 거 아니에요. 참 딜레마에 빠지는 현실입니다. 혹시나 사시면 갖고 있는 분 있으신다라면 요거는 환매가 났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죠. 삼성전자 주가가 추가 상승할 건 예상이 되면 중도 환매를 하고 조정이 예상되면 기다려볼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환매하면 손실을 확정 짓게 돼요. 수수료 부담합니다. 이것도 좀 감내를 하고 그러니까 손절이죠.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손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미국의 금리 인상 폭풍입니다. 증권사 채권에 발목 잡히나. 자, 증권업계가 미국발 금리 인상 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80조 원에 달하는 채권을 보유한 증권업계가 채권금리 단기에 상승할 경우 혹은 하락할 경우 단기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값이 하락을 하죠. 대규모 평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금리 인상 때문에 3천억 정도의 손실을 입은 다음에 보유 채권의 듀레이션 평균 잔존 만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공부할 때 나와요. 시험을 볼 때 보면 증권 투자 상담사라거나 아니면 파생 투자 자산 운용사 이런 거 시험 볼 때요 나옵니다. 나와서 이걸 보면은 뭐 듀레이션 잔존만기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듀레이션이 뭐 어쩌고 있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고 평가 손실 주인 대신에 만기 후 이자 수익 노리는 방어 전략. 자, 방어 전략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후에 채권 쪽과의 그 관계 이런 분들이
상호관계 부분 때문에 증권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뭐 특별히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유례없는 재심, 또 공정성이에요. 금감원 제재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에 대한 제재를 재결정합니다. 자살보험금 사태가 일단락이 됐는데 잘못 뺏겨 쓴 약관 때문에 생명보험사들은 수천억 원대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사회적 비난을 받습니다. 금감원 책임도 거셉니다. 생명보험사 징계는 확정됐지만 자살보험금 사태가 남긴 과제가 많다고 되어 있죠. 뭘까요? 280만 건 이상 되는 자살보험 잔여 계약 처리 문제. 자살보험 잔여 계약 처리 280만 건이라 했어요. 복잡한 보험 약관과 재기능 못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금감원장이 민간위원 위촉됐고 입김이 자유로지 못하다. 유명무실 대심제 공정성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뭐 증시에 지금 당장 엮이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내용도 있다는 걸 그냥 간단히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 또 삼성이에요. 또 삼성이에요. 삼성이랑 하나 대기업들에 대해서 참 그렇죠. 네, 말하기 그러네. 그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런 게 나와요. 얼마 전에 검색어 상위에 올라갔던 대만 빵집, 대만 언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카스테라. 그거 보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왜 또 중소기업이고 조그만 업체들 그런 것도 괴롭히냐 얘기 나옵니다. 뭐 식용유 들어가서 했다는 거. 그거 말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못 건드려요. 네, 왜 그럴까요? TV, 케이블, 광고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쪽 연결고리 이런 것 때문에 재심을 또 한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제재심의위원회 그 제재 결정 과정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재 결정을 하고 중징계 시에 금융위원회 부의와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재심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 건 때문에 공정성 오를 때마다 민간위원 숫자 늘린다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2011년 4명에서 지금 12명입니다. 3배 늘었습니다. 제재 대상자의 사전 로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않던 민간위원 명단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접촉해서 뭐 하라는 얘기인가요? 찝찝하죠. 네. 그런 다양한 이야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빨리 넘어갈게요. 또 그러네요. 말하기가. 자, 오늘 이런 게 있죠.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청년 고용대책 점검 보완 방안을 발표합니다. 보완 방안을 발표합니다. 자, 정부가 22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청년 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교육 대책을 점검한 결과 고용 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 체감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 청년교육 대책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평가죠. 평가가 좋았느냐, 괜찮았느냐, 나아졌느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15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2014년 40.7%에서 41.6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9에서 12%로 치솟았습니다. 근데 15에서 29라고 해도 15세부터 취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20대 후반 정도겠죠. 네. 취업을 하게 되는데 어릴 때 한 경우는 알바겠죠. 대부분. 그 취업률이 1%포인트 올라가는 가운데 0.9%지만 정확하게 약 1% 오르는 가운데 실업률은 3% 올라갑니다. 3배 이상 늘었어요. 서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취약한 고용 여건에 시달리고 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저소득층의 장기 실업자,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일, 오늘 무슨 날인가요? 세계 물의 날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통으로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통계청은 2016년 혼인 이혼 통계를 발표 예정이다. 다른 얘기죠. 뜬금없이 오늘 이렇게 이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물의 날이기 때문에 그 수천이 관련 업종들이 움직임이 살짝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노팩스라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실제로 좀 움직였습니다. 네,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통계청이 혼인 이혼 통계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영향 받을 게 있을까요?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결혼의 주요 이런 게 있으면 보겠지만 지금 상장세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일자리 얘기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점검 보안 발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종목? 에스코넥, 윌비스, 뭐 사라민, 팍스넷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 일정에 맞춰서 좀 올라왔을 수도 있고 이미 튀었어요. 한번 튀어주고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호응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오르거나 튈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자리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자리 보셔야 되고요. 일자리 보시고 스토리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뭐 시네펙스라거나 그 관련 종목들 몇 개 더 있죠. 시네펙스 말고 또 뭐 있나요? 와토스 코리아 같은 게 있겠죠. 예전에 와토스 1,000원 정도 할 때 매매 많이 했습니다. 우리 테스트 리딩해주고 했었는데 요즘엔 한참 안 받습니다. 오늘 한번 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 기사. 네이버가 오릅니다. YG엔터 쪽에다가 이제 1,000억 정도를 투자한다, 지원한다 이게 나온 게 있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낸다 그랬는데 네이버 주가 상승합니다. 시너지 효과, 콜라보 효과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네이버가 상승할 수 있고 주가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라고 한다라면 바로 이겁니다. 나오죠? HM투자증권이 나중에 이름 바꿉니다. 이거 현대투자증권인가 바뀌죠. 네이버에 대해서 올해도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의 모바일 트래픽 증가와 네이버 쇼핑에 힘입어. 자, 돈 버는 방법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돈 버는 방법 다 나왔어요. 뭘까요? 광고, 쇼핑입니다. 성장을 계속 할 거다, 유지가 될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매매를 하시는, 주식 매매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그런 얘기 합니다. 가끔. 여러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식, 부동산, 선재공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 주식,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경기 침체라거나 아니면 큰 돈이 들어가, 경기 침체 시 움직임이 안 나올 거고, 큰 돈이 들어가야 되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어렵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 잡아 오늘 급등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죠. 주식과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자산 형식이라거나 이제 그 지금 레벨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 인터넷 사업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 벌 수 있는 두 가지 그 뭐랄까요? 견인책이 있다라면 광고, 쇼핑입니다. 둘 다 돈이 되죠. 광고 시장이 우리나라가 14조 원 정도 됩니다. 온라인 광고가 한 2조 원 정도 된다 그러고요. 오프라인이랑 다 합쳐가지고 매체 다 해서 14조 정도 돼요. 쇼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제로 검색했던 거거든요. 2015년 16년도에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의 시장 규모 66조 원 이상입니다. 크죠? 그죠? 거기 네이버의 회원이 얼마예요? 네이버, 카카오 양대 그 온라인 매체 플랫폼 사업자의 양대 강제 구조잖아요. 네이버가 메일 같은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해서 많이 씁니다. 뭐 1,000만 명 이상이죠, 무조건. 1,000만 이상은 당연한 거고. 그 인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광고 내는 거 상당 배너 하나 올리는데 뭐 1시간에 6천만 원이었나? 뭐 광고와 네이버 쇼핑 있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상품 다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돈을 법니다. 그 두 가지 쌍두마차로 네이버를 견인할 내용들이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100만 원 이상까지 예상한다. 라는 얘기 나옵니다. 라인의 경우에 정체 극명히 진입했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스노우가 다시 끌고 있죠. 라인이 카카오톡처럼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형태에서 오히려 외국에서는 라인 더 많이 먹힙니다. 거기서 이제 그 캐릭터라거나 카카오톡이 하는 설구작 비슷하게 캐릭터 산업을 판매하고 있고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기에 광고 삽입하고 연결해서 쇼핑을 진행하라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광고비 받고 물건 팔아서 수수료 받는 거예요. 이 현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에 광고 한두 개만 넣으면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고요. 주간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네이버가 YG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어떠한 또 시너지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엔터사업 진출과 함께 추가 수익 규조 나오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원래 있었지만. 자, 다음에 현대차와 모비스 분할 가능성. 현대차 그룹주들이 잘 가요. 어제 보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분할 가능성. 이게 나옵니다. 지주사 전환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 발표가 부각되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아마 지주사 전환권이 가장 크죠. 지주사 이제 기대감이 큽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이라거나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주사 지분관계 관련해 가지고 지주사 이제 변경기라거나 이런 것들이 지주사 전환과 함께 그런 건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근력 관련 내용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관련해서 현물술자 유상진을 통해서 지분 확대 뭐 등등등 얘기 나오고 그 건으로 누가 9위를 차지할 것이고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빠르네요. 빨리 갑시다. 자, LG전자가 G6로 일주일 만에 1위 했대요. 와. 근데 좀 걱정되는 게 LG전자 주가가 오르고 좋았는데 삼성의 갤럭시 S8이 언팩 행사를 29일 날 하죠. 4월 21일 날 국내 판매를 하죠.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LG 그동안 잘 올랐습니다. 삼성에서 S8을 내놓으면서 좀 새롭게 바뀔지 다시 내려올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꽤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자, 셀트리온이 자사주 457억 규모의 취득을 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 일정이 좀 지연됐죠. 정밀 감리한다. 원래 4, 5월 정도 한다 그랬는데 지연되면서 9월 정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이런 거 하나 나온 건 다행입니다. 셀트리온이 급락을 했었는데 이 이유로, 이 영향으로, 이 뉴스로 올라오고 반등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 드네요. 자, 8년 만에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아까 얘기했죠. LG가 G6로 출시 일주일 만에 1위를 차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깜짝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5,000원에서 95,000원 올렸습니다. 지금 주가 67,000원 정도 해요. LG전자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그건 이제 흐름을 계속 봐야겠지만 좀 걱정되는 거 아까 뭐라 했죠? 삼성에서 S8을 야구기 있어가지고 나올 거라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호실적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어질 거라는 얘기 나와줬고 LG전자가 이제 생활 가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 그리고 TV 성수기 역량이 있습니다. 2분기가 동기 대비 41% 증가한 영업이익이 8,200억 정도 예측이 된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LG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GM 볼트 최대 수혜 LG 얘기입니다. 2020년 VC 매출이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부분에 수혜가 많이 있었다. 흑자 전환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만년 2위. 약간 박명수를 보는 느낌입니다. 삼성이 맨날 1등하고 LG가 2등하고 있는데 해외로 나가면 또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좀 같이 살고 해서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 58분 정확하죠?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무슨 요일? 수익나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박 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제 선제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면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십시오. 지금까지 양복캔들 레드캔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